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본의 평범한 여고생이 우연히 접한 한글로 인해 도쿄의 한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족과의 균열, 학교의 공식 금지령까지 내려진 이 사건, 그리고 60년간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까지. 단순한 문자 공부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파장을 불러온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토요일 오후. 도쿄 근교의 회색빛 하늘 아래서 저는 역사 과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 근교 공립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17살 학생 이시다 히카리입니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죠. 스마트폰으로 과제를 정리하던 중 자판에 카키라고 입력하자 수십 개의 한자 후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정말 이거 매번 귀찮네. 같은 발음인데 왜 이렇게 많은 한자를 일일이 선택해야 하는 거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며 필요한 한자를 찾았습니다. 과제를 마무리하고 잠시 쉬려고 유튜브를 켰죠.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영상이 눈에 띄었고 무심코 클릭했습니다. 그러자 영상 속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어 자막 아래로 보이는 낯선 문자들. 둥글고 반듯한 형태의 그 글자들이 묘하게 시선을 끌었죠. 저 문자는 어떻게 저렇게 간단하게 입력이 되는 걸까? 궁금증이 생겨 검색창에 한글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자음과 모음표를 발견했죠. 글자를 조합해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원리였습니다. 실험 삼아 제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글자로 쓸 수 있네. 스마트폰 화면에 히카리라고 나타나자 묘한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일본어로 쓰면 여러 글자가 필요하지만 한글은 단 세 글자로 표현된다는 게 신기했죠. 우와, 이거 예쁘고 입력하기도 쉽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사촌 동생 하루키가 들어왔습니다. 하루키는 제 화면을 흘끗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언니, 그거 한글이지? 너 요즘 한국 팬이야? 아니, 그냥 우연히 봤는데 궁금해서 찾아본 거야. 하루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었습니다. 요즘 한국 아이돌에 빠진 애들이 다 그렇게 시작한다더라. 별것 아닌 농담이었지만 왠지 변명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평소처럼 할머니와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루키가 느닷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히카리 언니가 한글 공부한대. 숟가락을 들던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할머니는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았죠. 요즘 젊은 애들은 일본 것보다 한국 것을 더 좋아한다더니 우리 히카리까지 그런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저를 키워오신 분이라 전통을 중요시했죠. 아니에요. 그냥 문자 체계가 흥미로워서 잠깐 본 것뿐이에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한자도 제대로 못 외우면서 딴 나라 글자는 배우겠다고? 할머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한자만 해도 많았고 시험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과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더 많은 한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이 눈에 띄었죠.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과학적인 문자로 배우기 쉽고 표현력이 뛰어나다. 배우기 쉽다는 말에 이끌려 간단한 한글을 노트에 적어보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입력할 때처럼 일일이 한자를 고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 흥미로웠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호기심이 저에게,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단순한 문자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저의 학교 생활과 가족 관계,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연필을 들고 공책에 한글 자모음을 또박또박 적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연히 접한 한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가, 나, 다라.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쓰는 거구나.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며 몇 가지 일본어 단어를 한글로 적어보았습니다. 익숙한 단어를 새로운 문자로 표현해보는 게 신선했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느새 등교 시간이 되었죠. 학교에 도착해 교실로 들어서자
친구 미카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 위에 적힌 글씨를 본 미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히카리, 이건 뭐야? 너 한국 드라마 팬이야? 아니, 그냥 문자 체계가 흥미로워서 입력하기 편해 보여서 좀 배워보고 있어. 미카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갑자기 한글은 왜? 다들 영어나 중국어 배우는데. 설명하려던 찰나 담임인 스즈키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역사 과제를 제출하는 시간이 됐죠. 노트를 펼치자 일본어로 쓴 제 이름 옆에 한글로 히카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쓴 것이었는데 스즈키 선생님이 과제를 거두며 제 노트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이시다. 잠시 남아줄래? 수업이 끝난 후 교탁 앞에 서자 선생님은 제 노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지? 학교 과제에 장난을 치는 거니? 아니요. 그냥 한글에 관심이 생겨서 제 이름을 적어봤어요. 학교 과제는 공식적인 문서야. 혼동을 줄 수 있으니 이런 장난은 삼가해 주렴. 장난이라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문제될 일인가 싶었죠. 더 설명해봐야 이해받기 어려울 것 같아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다시 한글 연습을 하고 있는데 방문이 열렸고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노트에 적힌 글씨를 본 할머니의 미간이 찌푸려졌죠. 히카리, 어제도 말했지만 정말 한국 글자를 배우는 게 지금 너한테 필요한 일이니?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취미로 조금씩 보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일본어는 입력할 때 복잡한데 한글은 되게 단순해서 흥미롭더라고요. 할머니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어려운 한자 공부도 제대로 못하면서 딴 나라 글자에 시간 쏟는 게 말이 되니? 넌 일본인이야. 우리 전통을 소중히 해야지. 할머니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자 시험에서 늘 어려움을 겪는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한글에 대한 흥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어 입력은 복잡한데 한글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날 등교길 유카리와 아오이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히카리, 너 인터넷에 올린 글 봤어? 댓글이 난리야. 놀라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제 글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일부는 꽤 공격적이었죠. 일본 문자를 깎아내리는 거야? 애국심이 없네. 또 한국 문화에 빠진 애들이네. 우리 문화를 소중히 하자. 당황스러웠습니다. 단순히 문자의 실용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뿐인데 마치 일본 문화를 비하하고 한국 문화를 숭배하는 사람처럼 몰리고 있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약간 경계하는 듯한 묘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죠. 점심시간 미카와 유카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히카리, 너 정말 우리 일본어보다 한글이 더 좋다고 생각해?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입력 시스템이 편리해 보여서 관심이 생긴 거야. 우리 일본어를 비하하려던 건 전혀 아니었어. 그러나 커진 오해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로 번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생긴 작은 오해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았어도 한글에 대한 호기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방과 후 학교 정보실에서 일본 문자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문서들이 눈길을 끌었죠.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화 운동. 문서를 읽어내려가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는 복잡한 한자를 없애자는 운동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일본어를 로마자로 표기하자는 제안까지 있었다는 것이었죠. 믿을 수 없네. 일본에서도 한자 폐지 시도가 있었다니.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이 자료를 읽고 있던 제 옆으로 리나와 요코가 다가왔습니다. 리나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었고 요코는 케이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 했죠. 우리 점심시간에 모여서 한글 공부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 각자 관심 있는 분야도 다르고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점심시간 교실 한쪽에서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요코가 준비해온 한글표를 보며 함께 발음을 연습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히카리입니다. 서로의 발음을 듣다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색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더 컸죠. 우리가 재미있게 공부하는 모습을 본 반 친구 몇 명이 호기심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실 반대편에서 미노루와 그의 친구들이 우리를 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 봐. 너무 K컬처에 빠진 애들 아니야? 우리 일본 문화는 관심도 없나 봐.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배운다고 해서 일본 문화를 소홀히 한다는 건 전혀 맞지 않았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무실로 프린트를 가지러 갔을 때 복도에서 교감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듣자 하니 한글 모임을 만들었다고? 네, 몇몇 친구들과 점심시간에 잠깐 공부하고 있어요. 교감 선생님의 표정이 엄격해졌습니다. 불순한 외국 문화에 너무 심취하는 것은 곤란해. 우리 학교는 전통을 중시하는 학풍이 있다는 걸 명심하게. 불순한 외국 문화라는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저 다른 나라의 문자를 배우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날 저녁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리나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내일 모임에 2명 더 올 것 같아 3학년 선배도 관심 있대. 근데 교감 선생님이 싫어한다는 소문이 있어. 어떡할래? 잠시 생각한 후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 우리는 한자를 버리자는 게 아니야. 그냥 한글이 얼마나 편하고 재미있는지 체험해보는 것뿐이야. 계속 모임을 이어가자.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가 있을수록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커졌죠.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글 공부가 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준다고 믿었으니까요. 아침 조례 시간 스즈키 선생님이 평소보다 굳은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한글 스터디 모임을 만든 이후로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출석을 부른 후 선생님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특별한 공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장실에서 긴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반에서 외국 문자를 사용한 활동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와 한글 스터디 모임 친구들을 힐끔거렸습니다. 학교 측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내 서류와 노트에는 일본어 외 문자를 사용하지 말 것, 학습 목적일 경우 담당 교사의 허가를 받을 것. 금지령은 아니지만 학교 내 질서를 위한 조치입니다. 스즈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우리의 작은 한글 모임이 이렇게 공식적인 사안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리나와 요코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리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떡할 거야? 이제 모임을 그만둬야 하나? 아니, 그냥 학습 목적이라고 하면 되잖아. 실제로 우리는 문화 교류 차원에서 배우는 거고. 점심시간 용기를 내어 스즈키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한글 스터디 모임은 계속해도 될까요? 진짜로 문화를 배우는 게 목적이에요. 스즈키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교장실 회의에서 교감 선생님이 강경하게 나오셨어. 이런 활동이 학교 분위기를 해친다고 말이야. 지금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집에 돌아온 저는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마침 할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히카리,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구나. 내가 한글 모임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냥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잠깐 공부하는 건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엄격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일본 전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나 어릴 때는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외국 것만 좋아하는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세대에게 문화적 정체성은 정말 중요한 가치였을 것입니다. 그날 밤 리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우리 모임 멤버들 이름을 다 적어뒀대. 진짜 신경 쓰시는 것 같아. 다들 좀 위축되고 있어. 다음 날 한글 스터디 모임에 오는 친구들이 확실히 줄었고 리나, 요코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이카리. 다들 이거 괜히 문제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고민하나 봐. 방과 후 도서관에서 혼자 한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스즈키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이시다. 너무 낙담하지 마.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은 좋은 거야. 다만 지금은 조금 전략을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요, 선생님? 단순히 한글이 아니라 세계 다양한 문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스즈키 선생님의 말씀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더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했던 거죠. 일주일 후 스즈키 선생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점심시간에 리나와 요코를 불러 이야기를 꺼냈죠. 선생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 우리가 한글 연구회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 같아. 세계 문자 탐험부로 바꾸면 어떨까? 리나와 요코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과 후 동아리 신청서를 작성했고 스즈키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시기로 했죠. 목적은 세계 여러 문자 체계를 배우며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탐구한다로 정했습니다. 다음 날 학생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고 첫 모임에는 10명 정도가 모였죠. 오늘부터 세계 문자 탐험부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자 체계를 배우면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적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도 원래 한자를 사용했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후 문맹률이 크게 낮아졌죠. 베트남도 비슷합니다. 한자를 쓰다가 로마자 기반 문자를 받아들이면서 글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고요. 학생들은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에는 베트남어 문자를 배우기로 했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음 날 교감 선생님이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책상 위에 동아리 신청서를 올려놓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시다. 이 동아리는 승인하기 어렵겠네. 전문가 지도 없이 학생들끼리 외국 문자를 가르친다. 잘못된 지식이 퍼질 우려가 있어. 하지만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즈키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스즈키 선생님은 외국어 전문가가 아니야. 한자는 우리 문화의 근간이란다. 젊은이들이 외국 문자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교육적 우려였지만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게 느껴졌죠. 그날 오후 학교 게시판에 붙여둔 세계 문자 탐험부 포스터가 찢겨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훼손한 것이 분명했죠. 더 충격적인 일은 집에 돌아왔을 때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히카리, 오늘 나카무라 씨가 전화했더구나. 너가 이상한 동아리를 만들어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더구나. 나카무라 씨는 할머니의 오랜 친구로 그분의 손자가 우리 학교 3학년이었죠. 할머니, 저는 그저 다양한 문자 체계를 공부하는 모임을 만든 것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가 일본 전통을 소홀히 한다는 말이 돌고 있어 너무 앞서 나가진 마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구겨질 수도 있지 않겠니? 의도가 왜곡되어 할머니까지 걱정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하지만 뜻밖의 희소식도 있었습니다. SNS에 세계 문자 탐험부 소식을 올렸더니 다른 학교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죠. 5월이 되자 학교는 축제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스즈키 선생님의 조언 덕분에 세계 문자 탐험부를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죠. 리나와 요코를 비롯한 친구들과 도서관에 모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축제에서 문자 체험 부스를 열면 어떨까? 한글이 얼마나 입력이 쉽고 과학적인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말이야.
친구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요코가 적극적으로 호응했죠. 좋은 생각이야. 베트남어랑 로마자 표기법도 같이 소개하면 더 풍성해지겠어. 계획서를 작성해 축제준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예상대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즉시 반대 의견을 내셨죠. 외국 문자 체험이라니 우리 학교 축제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일본 문화를 중심으로 해야죠. 하지만 뜻밖에도 교장 선생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한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셨죠. 학생들의 열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세계화 시대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축제 참여를 허가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결정으로 극적으로 참여가 확정되었고 우리는 열정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글 입력 체험 코너, 이름 써주기, 한글 타자,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죠. 축제 당일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 부스를 찾았습니다. 특히 한글 타자 게임은 큰 인기를 끌었죠. 같은 문장을 일본어로 입력할 때와 한글로 입력할 때의 시간 차이를 비교하는 코너였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좋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특히 한 60대 남성 학부모가 우리 부스를 한참 지켜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마치 일본어보다 한글이 우수하다는 걸 선전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려는 거지?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단지 다양한 문자 체계의 특징을 비교하며 체험해보는 기회를 마련한 것뿐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부스에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죠. 할머니, 이건 그냥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한 블록을 만드는 원리라서 입력할 때 훨씬 편리해요. 할머니는 말없이 한글 타자 체험대에 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키보드를 두드리셨지만 점차 흥미를 느끼시는 듯 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 할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이신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활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죠.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어른들의 시선도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축제는 예상보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직접 한글 타자를 체험하고 놀라움을 표현했죠. 축제가 끝난 일주일 후 학교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호출로 교무실에 들어서자 기자와 스즈키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시다. 이쪽은 토요신문의 모리 기자님이야. 우리 학교 축제에서 열린 세계 문자 탐험 부스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해서 불렀어. 모리 기자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제 때 운영한 세계 문자 체험 부스가 매우 독특하고 교육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 신문 교육 섹션에 소개하고 싶은데 간단히 인터뷰해도 될까요? 당황스러웠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어떻게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왜 세계 문자 체험 부스를 기획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했죠. 그냥 다른 문자 체계가 흥미로웠을 뿐입니다. 특히 한글은 입력 방식이 효율적이라 관심이 생겼고 이런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기사는 다음 주 일요일 신문에 실렸습니다. 문자로 세계를 연결하는 고등학생들이라는 제목이었죠. 예상보다 반응이 뜨거웠고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몇몇 인터넷 매체에서도 우리 활동을 다루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기사를 본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학교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후쿠다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는데 도쿄 대학에서 한국학을 강의하는 교수라고 했습니다. 활동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한일 고등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셨고 후쿠다 선생님을 학교로 초청해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 활동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죠. 설명회 날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후쿠다 선생님은 한일 고등학생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셨죠. 두 나라 학생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월 2회 화상 미팅을 통해 교류하게 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손을 들고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일본어와 한글의 차이를 체험하는 워크숍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서로 다른 문자 체계를 배우면서 느끼는 점들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쿠다 선생님은 흔쾌히 동의하셨지만 여전히 일부 어른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특히 지역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왜 하필 한국과 교류해야 하느냐는 반응이 나왔죠. 할머니도 여전히 우려 섞인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히카리, 이제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니? 학교 안에서 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큰 프로젝트까지 하는 건. 하지만 축제 이후 할머니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강하게 반대하시진 않았죠. 한편 교감 선생님도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이미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인지 마지못해 허락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우리 학교가 국제 교류에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건 나쁘지 않겠지. 다만 절대 일본 문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네. 그렇게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친구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의 작은 모임은 점점 학교를 대표하는 프로젝트로 성장해 갔습니다. 한일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자 학교 분위기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활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학생들도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교감 선생님의 태도도 조금씩 누그러졌죠.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러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시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세계 문자 탐험부를 정식 동아리로 승인하기로 결정했어. 앞으로 정규 동아리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네.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수개월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가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식 동아리가 된 첫 활동으로 서울의 고등학교와 화상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서로의 언어로 인사를 나누고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본어와 한글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다 히카리입니다. 한국어 발음이 서툴러 실수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웃음과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문자라는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관심 있게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할머니, 한국 친구들이 보내준 편지가 있어요. 일본어로 쓴 것도 있고 한글로 쓴 것도 있어요.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시고 편지를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히카리, 나도 한글로 간단한 답장을 써볼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한글을 써보시겠다고 하시다니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죠. 기쁜 마음으로 간단한 인사말을 함께 적어 내려갔습니다. 일본어와 한글을 함께 쓴 짧은 손편지였죠. 생각보다 편하네. 이렇게 글자 몇 개만 조합하면 되다니. 할머니의 눈빛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실 예전에 한국인 이웃과 작은 오해가 있었단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는데 그때 감정이 오래 남았나 봐. 내가 한글을 배운다고 했을 때 그 기억이 떠올라 반대했던 것 같구나. 할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오해가 오랜 편견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새로운 이해를 통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학기 말, 우리 동아리는 두 문화, 하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한일 학생들의 교류 결과물과 다양한 문자 체계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전시했죠. 놀랍게도 교감 선생님도 전시회에 방문하셨고 학생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진정한 문화 교류를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네. 전시회의 마지막 날, 친구들과 모여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히카리,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경험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 리나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야. 일본어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한글을 배우면서 우리 것도 돌아보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자는 마음이었으니까. 교실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죠.
일본어도 좋지만 이 한글도 참 멋지지 않아?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자라는 작은 계기가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경을 넘는 교류로 이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글자 속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일본 여고생 히카리가 단순한 한글 호기심에서 시작해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문화 간 이해의 다리를 놓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낯선 언어 하나가 벽이 아닌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열린 마음이야말로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는 소중한 메시지를 되새겨봅니다. 세대와 국경을 넘어 열린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